전반전이 끝났을 때 스코어보드에는 믿기 힘든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4대0 프랑스가 잉글랜드에게 안녕하세요 축구 본능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3, 4위전 저도 이 경기를 보면서 눈을 비볐습니다. 음바페가 있고 올리세가 있고 데지레도가 있는 프랑스가 사실상 이 군 스쿼드로 나선 잉글랜드에게 전반전에만 4골을 허용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이변이 아닙니다. 이 경기 안에는 프랑스 대표팀의 충격적인 민낯과 기회를 놓치지 않은 잉글랜드의 투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역대급 3, 4위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 경기가 단순한 점수 이상의 의미를 갖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양팀의 라인업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프랑스는 3, 4위전임에도 음바페, 올리세, 데지레도 등 최전개 공격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반면 잉글랜드는 해리 케인, 주드 벨링엄, 픽포드 골키퍼까지 선발로 내세웠지만 디클란 라이스를 제외한 핵심 선수들 상당수가 빠진 사실상 2군에 가까운 구성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프랑스의 압도적 우위가 예상됐고 많은 분들이 원사이드 경기를 예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프랑스 대표팀의 디디에 데샹 감독은 경기 전부터 3, 4위전 같은 경기는 대체 왜 하는 거냐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거기다 차기 감독으로 지네딘 지단이 이미 내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데샹 감독 본인의 프랑스 대표팀 커리어는 사실상 끝난 상태였습니다. 감독 스스로가 이 경기를 하기 싫다는 티를 팍팍 낸 겁니다. 감독부터 동기부여가 제로인데 선수들이 불타오를 리가 없었겠죠. 결과적으로 프랑스 선수들은 전반전 내내 무기력한 모습으로 평소 경기력의 절반도 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엔진은 있는데 불꽃이 꺼진 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수들이 있어도 싸울 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이 경기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반면 잉글랜드 대표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반 토니, 부카요 사카, 모건 로저스, 에즈리 콘사, 딘 핸더슨 골키퍼 등 이번 대회에서 주전 출전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던 선수들로 구성된 라인업이었습니다. 이 선수들에게 이 경기는 단순한 3, 4위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무대였던 겁니다. 그 간절함의 차이는 경기 시작 직후부터 바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도 그 장면 기억나시죠? 경기 불과 3분 만에 잉글랜드의 디클란 라이스가 데지레도의 중원 패스 미스를 가로채더니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정확히 갈랐습니다. 1대0. 그런데 이 실점 장면 자체가 프랑스의 정신 상태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치명적인 패스 미스를 저지른 데지레도는 볼을 빼앗기고도 산책하듯 천천히 수비에 가담했습니다. 마치 오늘 경기는 나랑 상관없어 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프랑스 선수들 중에서 그나마 동기부여가 있었던 선수는 음바페 단 한 명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현재 음바페는 메시와 득점수는 동률이지만 어시스트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날 득점에 실패하면 메시의 득점왕이 확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음바페 혼자만큼은 어떻게든 골을 터뜨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전반 4분 수비수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무리한 슈팅을 시도했고 10분에는 강력한 왼발 슈팅을 날렸지만 딘 핸더슨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하지만 팀 전체가 이미 의욕을 잃은 상황에서 음바페 혼자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반면 잉글랜드는 프랑스의 압박 강도가 워낙 낮으니 손쉽게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부카요 사카가 오른쪽 측면에서 가마차는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지만 오프사이드로 취소됐고 결국 전반 18분 디클란 라이스의 코너킥 크로스를 에즈리 콘사가 마무리하며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도 프랑스의 움직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음바페는 27분 박스 안에서 단독 찬스를 잡았지만 딘 핸더슨에게 또 막혔고 프랑스의 무기력함은 계속됐습니다. 잉글랜드는 35분 사카가 골키퍼까지 제치는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었고 37분에는 마커스 레시포드가 단독 찬스에서 골키퍼에게 막혔지만 세컨볼을 사카에게 연결했고 사카가 빈 골문에 밀어넣으며 3대0.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 에제의 패스를 받은 사카가 다시 한번 왼발로 골문 구석을 꿰뚫으며 4대0. 전반전이 끝났을 때 저는 솔직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14년 브라질이 독일에게 1대7로 무너질 때의 그 무기력함이 오버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프로 선수들이 탈락했다고 경기를 포기한 듯한 모습, 축구 팬으로서 정말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 이 경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데냥 감독은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선수 4명을 한꺼번에 교체하며 사실상 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의 프랑스는 전반전과 완전히 다른 팀이었습니다. 후반 3분 올리세의 킬패스를 음바페가 받아 마무리하며 한 골을 만회했고 불과 6분 뒤인 54분에는 교체 투입된 바르콜라가 음바페의 패스를 받아 단독 찬스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며 순식간에 2대4까지 따라잡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두 골이 터진 겁니다. 완전히 의지를 되찾은 프랑스는 이후 잉글랜드를 거의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56분 덴벨레가 단독 찬스를 잡았지만 핸더슨에게 막혔고 60분 올리세의 강력한 슈팅이 골대를 스치며 지나가는 등 프랑스는 완전히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66분 음바페가 박스 안에서 낮고 정확한 슈팅으로 다시 득점하며 3대4. 이 순간 음바페는 이번 월드컵 15번째 골을 기록하며 무려 50년 만에 월드컵 단일 대회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마이클 롤리스가 빈 골문 앞에서 두 번이나 슈팅 찬스를 놓치며 동점 한 골이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본 장면은 음바페의 골도 사카의 해트트릭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반전 프랑스 선수들의 태도였습니다. 전력상 우위에 있는 팀이 감독의 동기부여 실패 하나로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퍼미션 슬립, 즉 상대에게 마음껏 공격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스스로 건네준 것이라고 봅니다. 프랑스 선수들이 싸울 의지를 내려놓는 순간 이 군 스쿼드의 잉글랜드는 그 허가증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었습니다. 결국 잉글랜드는 막판 제이든 스펜서가 PK를 얻어냈고 사카가 이를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최종 스코어 5대3으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잉글랜드가 월드컵 3위를 차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후반전만 놓고 보면 분명 프랑스가 잉글랜드를 실력으로 압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전을 사실상 버리다시피 한 프랑스의 태도가 더욱 뼈아프게 남는 경기였습니다. 처음부터 싸웠다면 결과는 분명 달랐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프랑스가 전반전부터 제대로 된 정신력으로 경기에 임했다면 이 3, 4위전의 결과는 바뀌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이번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월드컵의 대미를 장식할 결승전을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축구 본능이었습니다.